수습을 6개월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덜 껄끄럽게 나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드플라이어 박노준입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네. 그 수습계약, 그러니까 수습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수습계약이란 정확히 어떤 뜻으로 의미한 건가요? 수습계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초에 입사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3개월이죠.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작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수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용이라는 표현도 종종 네. 쓰곤 하는데 이제 수습과 시용 좀 다른 건가요? 네. 실무상은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실무상은 구분하지 않고 쓰고, 노무사 시험 볼 때나 좀 유의미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시용이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인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정식 채용하기 전에 뭔가 시범적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수습은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원장님들께서 만나는 그 직원분들은 다 수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냥 시용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실무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수습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3개월로 평균적으로 좀 많이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개월 말고 4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한 달, 2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은 통상 3개월이죠. 통상 3개월인 거고, 어디 가든 수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관례상 3개월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 만약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수습을 6개월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직원 입장에선 당연히 좀 안정감이 덜 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3개월이다라고 규정한 그런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3개월의 그런 수습 기간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1개월을 해도 되고 2개월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습을 기간을 원래 3개월로 했었는데 6개월로 연장을 해서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 이게 위법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봐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만 더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더 오래 채용하고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규직을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해서 수습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거는 좀 인정을 해준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글쎄요, 요즘 같은 구인난 속에서 수습 6개월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분이 와서 일을 해주실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수습 기간 동안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수습 기간 동안에 그럼 그 친구를 이제 해고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쵸. 이거 원장님들께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로는 수습이 딱 3개월로 정했으면 3개월 딱 마치는 시점에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쵸?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왜 안 되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수습 기간 중에 그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도 보면 수습 기간 중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을 해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법리가 있는데, 그 업무 적격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성적인 평가 기준, 정량적인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차라리 뭐 저한테 뭐 수습 기간 중에 뭐 하루에 이거 얼마씩 팔아야 된다. 이런 판매직이라고 하면 그런 뭐 매출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뭐 내가 차를 뭐 한 달에 2대씩은 팔아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한 대도 못 팔았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오니까 뭔가 얘 업무에 이게 적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의원에서는 우리가 뭔가 매출은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이걸 뭐 판매하거나 이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뭐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데스크에 앉아 있어요. 환자분이 왔는데 환자가 들어오면 0.5초 만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 1초 만에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굼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뭔가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수습 평가표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뭐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본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만큼의 그런 평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를 해서 본청을 거부한다? 제가 거기서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해고건이 발생을 해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용자 대리를 네, 거기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일을 주고 싶으시면 그냥 본청 거부를 그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는 가능해요.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죠. 이 친구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근태가 안 좋다거나 수습 기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결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면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입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일반의 근로조건, 일반의 뭔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 똑같은데 그 수습 기간인 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그 기준을 완화해서 보겠다라는 거지 그 기준 자체를 종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청 거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이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이익한 계약이 될 수 있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되게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수습 기간은 3개월이니까 그 3개월에 맞춰서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뭐예요? 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이거 해고니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랑 안 맞으면 종료 시점이 되는 거죠. 그쵸. 5인 이상이든 뭐 10인 이상이든 그냥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원장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은 고용장려금이에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관리하냐, 계약서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원장님 당장 통장에 얼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꽂히게 되는 고용장려금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그 고용장려금에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우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뭐 지금 받고 있던 지원금이 다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 추가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를 하면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원분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좀 여기 안 맞았어. 나도 어차피 좀 나갈 생각이었는데 3개월만 치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면 우리가 그 앞에 직전 18개월 동안에 이제 180일 이상의 이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유가 중요해요. 마지막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이런 사유들. 그러니까 내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데 마지막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그게 다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마지막에 나 계약기간 만료로 나오니까 그 앞에 것까지 내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것까지 180일이 된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덜 껄끄럽게 나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그렇게 3개월로 설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뭔가 굳이 평가를 하거나 뭐 해고의 리스크 없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설정하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사람을 오래 채용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좀 이제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한번 걸러내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하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꼭 계약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